안녕하세요. 저는 응급학과 전문의 닥터 K 김근수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요. 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저희도 이제 추석을 맞이해서 굉장히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고, 저는 이제 토요일과 금요일 날 연속해서 근무를 마쳤고요. 근데 내일 추석 당일 날 또 근무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또 준비를 또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병원에서 공부할 게 있어가지고 병원을 나온 상태인데, 제가 근무 동안에 경험했던 몇 가지 그 사례를 좀 같이 공유를 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좀 전에 봤던 뉴스 기사 하나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환자는 액토픽 프레그넌시라고 그래가지고, 원래는 그 임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궁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를 벗어난 자리에 임신된 걸 우리가 액토픽 프레그넌시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나팔관 안쪽에 이렇게 착상이 되면서 거기에서 이제 배아가 자라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20대 초반의 여자분이시고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나팔관 쪽에 아마 그 착상이 되면서 자궁외 임신이 된 것 같아요. 액토픽 프레그넌시 자궁외 임신이 된 것 같은데, 원래는 이분이 속초에 계시는 분이고 그쪽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계셨었다가 환자가 좀 응급 상황이 생기면서 주변 병원을 다 알아봤는데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원이 없던 거예요. 속초 주변에는 뭐 속초 의료원도 있겠고 그 근처에 산부인과도 있었을 것이고, 또 가까이에 또 종합병원은 강릉 아산병원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 또 주변에 좀 더 범위를 넓혀보면 뭐 원주 기독병원도 있고요. 그런데 일단 환자 수용 가능한 병원이 없어서 저희한테까지 이제 환자가 이송돼서 왔어요. 119 구급대원들이 환자분을 모시고 한 3시간 이상 되는 거리를 이제 오셨는데, 다행히 환자분은 도착했을 때 바이탈 사인이 문제가 없었어요. 혈압도 안정적이었고 그 심박수도 변함이 없었고요. 그래서 119 대원분들이 주기적으로 체크했던 바이탈 사인을 확인을 해보니까 혈압도 그 수칙 혈압 기준으로 한 100 이상 유지가 되고 있었고, 심박수도 뭐 80회 정도 내외에서 유지가 되고 있었어요. 환자분도 통증이 많이 심하지 않았던 상태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수액을 얼마나 맞았나 봤더니 기록에는 30가트로 되어 있더라고요. 크게 볼륨 리플레이스먼트가 필요하지 않았던 걸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출혈이 되고 있을 때는 혈관 안쪽에 그 혈액의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급속하게 이제 수액을 투여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걸 우리가 플루이드 리플레이스먼트라고 하는데, 그 과정을 하지 않은 거 봐서는 비교적 혈압도 안정적이고 심박수도 빠르지 않았기 때문에 안정적인 환자 상태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환자 도착하고 나서 한 30분 지나면서부터는 이제 혈압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수축혈압 기준으로 한 70까지 내려갔었고 심박수도 100회 이상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잖아요. 일단 산부인과 교수님은 환자를 수ung학을 했기 때문에 연락이 된 상태였었고, 초음파를 봤습니다. 환자 초음파를 보니까 그 저희가 보는 주요 부분들이 있거든요. 간하고 그 콩팥 사이의 공간, 그리고 여기 비장하고 콩팥 사이 공간, 그리고 방광 주변의 공간을 이렇게 초음파로 확인해 보는 건요. 그 주변의 공간을 초음파로 확인해 봅니다. 거기에 혹시라도 물이 고여 있다면 대부분의 경우에 그 물은 뭐 복수인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피가 고여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모든 곳에 다 피가 고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양도 제법 많았었고, 복부에만 이렇게 초음파를 대봐도 거기에 이제 다수의 그 액체 성분이 들어있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자궁의 임신 부분이 파열되면서 피가 났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환자의 혈압 따라서 그 혈류를 통과하는 그 혈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급격하게 혈압이 떨어지고 있었고,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가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중심정맥관을 잡고 동맥을 관을 확보해서 실시간으로 혈압을 관찰하게 되고, 또한 동시에 다량의 수액을 투여를 하고 또 환자한테 더 출혈되지 않게끔 지혈제를 투여하면서 그 제일 중요한 거는 피가 부족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혈액을 처방을 내서 환자한테 투여를 하게 했었고요. 떨어진 혈압을 많이 하기 위해서 혈압을 올릴 수 있는 승합제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환자는 점점 그 혈압이 안정화됐었고 심박수도 정상 범위로 돌아갔어요. 이런 환자분들이 이제 새벽 3시에 와서 이제 제가 치료를 했던 건데요.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뭐 응급실 상황은 계속 나빠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 제가 봤던 환자분도 속초 인근에서는 치료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한테까지 오게 됐고요. 그리고 이렇게 위험한 환자분들이 구급차를 타고 장시간 이동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응급실 상황과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의 지금 상황 자체가 이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일 상황 나빠지고 있고, 그리고 더 좋아질 가능성은 보이지 않고, 정부는 계속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감당이 가능하고 해결 가능한 어떤 범위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실제 현장에 있는 의료진들이 느끼고 있는 위기감하고 정부에서 그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분들이 느끼는 그 실제 상황에 대한 어떤 인식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요게 이제 제가 요 근래 경험했던 사례고요. 물론 이거 말고도 뭐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보이고 있지만, 단적인 예로 이제 속초에서 전원되어 왔던 이 환자분의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오늘 신문에서 봤던 기사인데, 이분은 이제 외과 교수님이 응급으로 치료를 했던 것 같아요. 이 기사가 난 게 이제 중앙일보에 기사가 났는데, 소아외과 의사 없어서 당직이가 신생아 수술을 했대요. 그런데 그 환자가 다행히 그날은 문제가 없었는데 뭔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재수술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뭐 장 괴사가 일어난 게 확인돼서 수술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환자가 뭐 그 이후에 어떤 합병증으로 인해서 문제가 됐었는데, 이것이 이제 사법부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죠. 왜 소아외과가 아닌데 수술을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했느냐, 뭐 그런 내용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 기사를 보게 되면 요즘에 이제 응급실 뺑뺑이라고 하는 일들이 왜 생기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당직 외과 교수님께서는 환자의 생명이 위독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수술이 필요하다 판단을 했고,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가서 환자의 생명을 살렸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합병증이 오면서 환자 상태가 나빠진 건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내가 비록 외과 의사긴 하지만 소아를 전문으로 봤던 외과가 아니기 때문에 환자의 생명이 굉장히 위독하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수술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나는 소아외과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이 환아를 내가 수술할 수 없으니까 다른 병원으로 이송을 하는 것이 맞는 건지 한번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이송 과정 자체가 수월하게 진행이 되면 좋겠지만, 이 환아를 수술할 수 있는 병원이 인근에 없었다고 한다면 또 많은 시간이 지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가 나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또한 예후가 좋을 거라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결국은 나쁜 결과가 나오게 되면 사법부는 또 판단을 내릴 겁니다. 의사의 과실이다, 아니면 의사가 적절한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환자 상태가 나빠졌으니까 보상을 해줘야 되고, 당신이 했던 치료에 대해서는 처벌받는 게 마땅하다, 뭐 그런 식의 취지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은 어떤 의사 선생님께서 이런 응급 상황에서 용감하게 사명감을 가지고 수술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치료했던 환자 같은 경우도 사실 산부인과 환자잖아요. 그렇지만 환자의 혈압이 흔들리고 바이탈 사인이 굉장히 불안정했기 때문에 제가 마땅히 터치를 한 게 맞지만, 만약에 이 환자가 상태가 제가 의도한 대로 좋아지지 않고 나빠졌다고 한다면 또 저 또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응급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런 상황들은 항상 예측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의도한 대로 가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지만 이거에 대해서 다 이렇게 나중에 한번 그걸 리뷰하면서 역으로 하나씩 되짚어 가면서 그거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이런 지금의 사법 시스템은 좀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이거는 저만의 생각이 아니고요. 다수의 그 전문 의료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공통된 생각입니다. 일단은 응급실 상황은 지금 현재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굉장히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사법 리스크가 계속 공존하고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점점 의료계에서는 어려움이 쌓여가고 있고 환자를 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방어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이제 3일 정도 남았는데요. 남은 기간 동안 즐거운 추석 연휴 되길 바라고요. 건강관리 특별히 유의하시고요. 즐거운 연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응급학과 전문의 닥터 K 김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